벌써 40이 된 딸에게 43년간 환자들을 돌봐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성희님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딸에게 전하는 말들을 묶어 펴냈습니다. 한성희님은 지난 2013년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통해 수많은 어머니와 딸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이자 아빠인 자신에게도 너무나 귀한 위로와 조언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책은 그를 이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어느 날 딸이 결혼과 함께 미국에서 살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엄마로서의 삶 일부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먼 타국에 사는 딸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겨우 몇 번을 보지 못할 것이란 상실감을 극복해야 했고, 미처 못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첫 번째 이야기를 묶어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5년이 훌쩍 지나 어느덧 40 중년을 맞게 된 딸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40, 누구나 한 번쯤 중년의 위기를 겪는 시기입니다. 엄마인 자신도 아이에서 어른으로, 여자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성장의 과정이 있었음을,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 네가 너무나 소중한 딸임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미안해하지 말 것이란 챕터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미안해하지 말 것.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 달쯤 살다 오고 싶어. 딸아, 네가 스치듯 한 말이라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 네가 가장 많이 한 말이란다. 회사에서는 각종 회의에 시도 때도 없이 불려다니고 집안에서도 온갖 경조사를 챙기느라 바쁜데 여러 사람의 전화와 초대에 응해야 하니 곡소리가 날만도 하다. 정말 한 달만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쉬고 싶은 그 심정을 나도 10분 이해한다. 다행히 너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지선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해 궁여지책으로 가족 몰래 휴가를 쓰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더구나. 내향적인 성격의 그녀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그런 시간을 갖기가 불가능했다. 고심 끝에 그녀는 가족 모르게 휴가를 내고는 아침에 출근을 하는 척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원하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기만의 시간을 즐겼다. 원래는 하루만 그렇게 하려던 것이 이제는 정기적인 행사가 됐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니 일상이 리프레시되고 오히려 가족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더란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겠지만 나는 지선 씨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보통 집에서 공공재처럼 쓰인다. 엄마가 쉰다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랑 놀 궁리부터 한다.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님도 그날 하루는 쉬고 싶어하고 남편도 평일에만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부탁하려 든다. 어느 순간 엄마의 시간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 돼버리는 것이다.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둬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철학자 몽테뉴는 38살이 되던 해에 공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몽테뉴 성의 탑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탑의 한 층을
1000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로 만든 다음 10년 동안 그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때 쓴 메모를 모아 묶은 책 수상록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가능하다면 우리에게는 아내, 자녀, 물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이 좌우될 정도로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뒷방을 마련해두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 은둔처, 고독을 확보해야 한다. 이곳은 자신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외부와의 관계나 소통이 단절되는 은밀한 장소라야 한다. 이곳에서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자녀가 없는 것처럼, 재산이 없는 것처럼, 시종과 하인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나 재산을 잃게 되더라도 이들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직접적인 의도는 가족이나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 겪게 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몽테뉴는 철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직 고독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런 작업의 결과로 탄생한 수상록은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글쓰기인 에세이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고독을 택한 사람은 몽테뉴만이 아니다. 작가, 철학자, 예술가, 기업가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면 탐구를 위해 혼자만의 시공간을 찾는다. 사람들에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가야 할 것만 같은 조바심을 느낀다. 그 조바심 덕분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배우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도 한다.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삶의 기술 중 하나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공허와 무기력이 몰려온다. 우리에겐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도 지인도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도 찾아주지 못한다. 오직 내면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때만 살짝 눈치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이와 관련해 독일의 시인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 둬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혼자 있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20대 때의 혼자는 불안이다. 한창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는 무리에 속하고 싶고 그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일과 인간관계에 치이는 30, 40대가 되면 혼자 있음은 온전한 휴식을 의미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을 뿐이다. 더 나이가 들어 50, 60대에 이르면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된다. 아이들이 떠나고 텅 빈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 그러다 노년에 이르면 혼자는 고독이 된다. 홀로 짊어져야 하는 죽음이라는 인생 숙제 앞에서 느끼는 존재론적 고독이다. 혼자 있음의 색채는 나이에 따라 달라져도 그것이 살아가는 내내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와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외롭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면 외로움이 더욱 도드라질 뿐이다. 아마 너도 외로운 마음에 단톡방을 들락거리고 연락이 닿는 아무나 만나본 경험이 있을 테지. 그 후에는 더 격한 외로움이 밀려온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뿐이니까. 외로움을 달래는 데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외로움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지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다. 오히려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외로움을 느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흔 이후에는 인맥을 넓히는 데 힘쓰기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편이 훨씬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주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큼 정신 건강에 좋은 것도 없지 않을까 싶다. 또 외로움을 삶의 동반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는 근원적 감정이다. 그러므로 외롭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나 스스로를 대접하면 혼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다. 네 안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껴보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줘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즐기게 될 테니.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 시간은 오직 너의 것이다. 해야 할 일이 가득한 마당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느껴지기가 쉽다. 그러나 네 것을 네 것이라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동료들은 그게 네 것인 줄 모르게 된다. 네 시간이 자기들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려 한다. 아기를 품어서가 아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네 시간을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하렴. 특히 혼자만의 시간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혼자 있으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네가 원하는 일도 사랑도 잘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길 바란다.